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 주식 투자,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서학개미도 있고 또 개인들도 HTS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내 주식도 물론 최근에 많이 이제 신규 개설을 많이 하지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주식만 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해외 펀드도 살 수가 있고 해외 ETF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펀드를 사는 게 좋은가, ETF를 사는 게 좋은가, 어떤 것이 좀 유리한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투자, 우리가 수단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해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직접 해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애플이면 애플, 아마존이면 아마존, 테슬라면 테슬라. 장점이 뭐냐면 그 주가가 상승한 만큼 그대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장점이죠. 한때는 테슬라 같은 게 제일 투자가 많이 된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주가 등락이 크면 그만큼 위험성도 큰 거고요. 그러니까 고리스크, 고수익, 이걸 누리는 투자가들이 이제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면 당연히 운용 부수가 없는 거고요. 분산 투자가 될 수가 없죠. 종목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투자 다양성은 좀 낮은 편이고, 여기 인버스 투자,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다음 주식시장 거래 여부, 그러니까 상장 여부인데 당연히 이건 상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펀드를 사는 방법이 있죠. 주식은 좀 위험하다, 그냥 펀드를 사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펀드를 사시는 분도 있는데요. 펀드의 장점이 뭐냐면 전문가가 다 알아줘서 해준다예요. 간접 투자니까 펀드 매니저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장점만큼 또 단점도 크죠. 높은 운용 보수, 매년 운용 보수가 나가죠. 그리고 정보 접근성, 내가 그 펀드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면, 내가 애플을 투자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거 당연히 알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든 펀드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이런 걸 내가 잘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낮은 정보 접근성이고요. 운용 부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펀드는 단점이 이게, 분산 투자는 당연히 펀드니까 높고요. 투자 다양성은 한 중간 정도 된다. 여기서 중간이라는 얘기는 ETF하고 주식하고 중간 정도다. 그 다음에 인버스 투자, 펀드도 가능은 하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의 거래 여부, 불가능이죠. 펀드는 상장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장점보다는 펀드는 좀 단점이 조금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ETF는요, 이 펀드의 장점과 주식 투자의 좀 장점을 어느 정도 다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먼저 장점이 뭐냐면 투자가 편리해요. 주식처럼 상장돼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펀드처럼, 참, 주식처럼 한 종목이 아니고 ETF니까 이것도 펀드예요. 그래서 평균 기대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펀드니까 펀드에 편입된 종목,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단점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낮은 정보 접근성이다. 근데 음, 펀드도 그렇고 굳이 거기에 편입된 거 우리가 보고서 나오면 그것도 안 보는데 그거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사실은. 단점은 단점인데 사실 펀드에 뭐가 편입되어 있고 이런 거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거죠. 운용보수. 펀드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할 바에는 ETF 하는 게 낫다는 얘기고, 똑같이 분산 투자가 잘 돼 있죠. 최소 10종목 이상 분산을 해야 되니까 ETF도.
투자의 다양성. 펀드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게. ETF는 수백, 수천 가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투자할 항목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투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떨어질 때 먹을 수 있는, 먹는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도 가능하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이 이거예요. 주식시장 거래 여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과 똑같잖아요. 상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ETF가. 그러니까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고루 다 갖추고 있다.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해외 주식 직접 사는 것보다 해외 ETF 사는 게 제일 나아 보여요. 해외 펀드는 제일 대안적으로 나쁜 것 같고. 자, 그러면 펀드하고 주식하고 ETF 간단히만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건 예전에 제가 ETF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알기 쉽게. 자, 분산 투자 여부. 자, ETF는 당연히 펀드니까 분산 투자 가능하죠. 주식은 불가능하고. 투자의 다양성 당연히 제일 높죠. 펀드도 높지만 제일 높은 게 ETF고. 양방향 투자, 인버스 가능하죠. 펀드도 가능한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 다음에 주식시장 거래 여부, 상장 여부죠. 가능. 주식은 당연히 가능하고, 불가능, 펀드는. 뭐, 결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요게 이제 제일 큰 핵심 펀드하고 ETF 의 특징인데, 뭐,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언뜻 봐도, ETF가, 펀드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도,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ETF가 뭔지 간단히 이 부분도 살펴봐드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건데, 보통 국내에서 판매하는 ETF거든요, 이거는. 자, 코덱스. 이거는 운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코스닥 150은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상품 특징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회에 얘기하는데 왜 국내 거 설명하냐? 네, 내내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일단 ETF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하고 이제 뒤에 가서 해외 ETF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코덱스 타이거 이거는 운용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D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덱스는 삼성, 타이거는 미래에셋이다. 뭐 특정 지수에 연동해 가격이 변동되는 인덱스다. 당연히 ETF는 인덱스고요. 제일 중요한 점이 상장된다는 거.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다. 그리고 10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10종목은 최소 넘겨야 되고 뭐 100종목을 하든 1000종목을 하든 그것은 자유란 얘기죠. 자, 국내에서 주요 ETF 브랜드만 살펴보면 코덱스, 이게 삼성 자산운용 제일 유명한 거. 그 다음에 타이거, 미래에셋. 그 다음 유명한 거. 대부분이 코덱스하고 타이거예요. 국내 ETF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게. 그 다음에 뭐 KB스타, KB, 아리랑, 한화, 킨덱스, 한국투자, 신탁, 코세프, 키움 뭐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ETF 장점. 국내나 해외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얼추 드린 건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펀드니까 주가 변동성이 낮고요. 여러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담고 싶을 때 ETF 투자하면 되고요. 지수나 섹터에 투자할 때 말 그대로 한 종목이 아니고 나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겠다. 나는 금융 섹터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면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여러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장되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실시간 매매 파악이 가능하다. 부대 비용이 저렴하다. 이것도 펀드보다 좋은 장점이라고 그랬죠.
펀드는 비싸잖아요. 부대 비용이. 그 운용 보수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펀드는 상장이 안 되니까 펀드 할 바에는 ETF 해야죠. 예, 다양하고 상품도. 그러니까 펀드가 요새 인기가 없는 거예요.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분산 투자 당연하고요. 주가 변동성도 펀드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고 이것도 장점이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큰 장점이죠. 인버스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ETF라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심할 것도 있어요. 이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피해야 된다. 뭐 6개월간 순 자산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괴류율이 뭐냐면 실물하고 그 ETF하고 좀 괴류율이 좀 큰 상품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것들이냐면 뭐 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ETF하고 조금 말 그대로 이 원유 ETF하고 실제 원유 가격하고 이 괴류율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좀 경험했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원유 선물 ETF 쪽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품을 골랐을 때는 내가 원유 가격 보고 ETF를 골랐는데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내 ETF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품은 ETF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걸 고르지 마라. 그리고 원자재 ETF 이거는 환율 변동성 당연히 봐야죠. 금 ETF 이런 거 달러 ETF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롤오버 위험 이게 뭐냐면 원유 같은 거예요. 원유 같은 거 올해 상반기에 참 희한한 거 경험했잖아요. 원유 선물 가격이 롤오버를 앞두고 만기를 앞두고 마이너스 37불까지 갔잖아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불 이해가 안 되지만 창고 비용이거든요. 이제 선물은 만기가 되면 현물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인수받거나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버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내가 창고가 없으니까 막 던진 거예요. 투매가 일어난 거예요. 투매가. 그래서 마이너스 37불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만기 때. 이거는, 올 상반기에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외 ETF 투자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데요. ETF는 자기 입맛에 맞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해외 주식 중에 해외는 또 배당 정책이 좋잖아요. 뭐 고배당주를 고르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고배당 ETF를 고르는 거예요. 미국 고배당 ETF, 뭐 배당 성장 ETF, 뭐 글로벌 고배당 ETF, 신흥국 고배당 ETF 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고배당 주식 한 주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섹터를 사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배당 수익률을 다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배당보다는 미국 지수가 좋아 보인다. 뭐 S&P면 S&P, 다우존스면 다우존스, 나스닥이면 나스닥. 이런 지수 전체를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수를 사면 돼요. 그러면 S&P 500 지수 ETF, 다우 지수 ETF, 나스닥 지수 ETF.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이런 게? 코스피 200 사는 거잖아요. 코스닥 150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 식의 ETF를 사서 자기가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유럽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유로스톡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중국 뭐 상해지수 ETF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시니까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된다.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 ETF는 글로벌 지수 ETF, 뭐 글로벌 중수형주, 선진국 지수, 이머징 마켓, 태평양 지수, 뭐 개별 국가 지수 ETF, 뭐 중국 지수 ETF, 뭐 이런 종목 우리가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기타 ETF 개념만에 뭐 섹터, 특정 섹터 ETF, 뭐 스타일 ETF,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뭐 원유라든가 금으로 된 상품 있죠? 구리, 뭐 이런 거 ETF, 채권 ETF,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너무 많아서 굳이 뭐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투자 방향에 맞는 ETF를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돼요. 찾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찾기 어려우면 뭐 증권사가 추천하는, 어차피 해외 ETF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직접 공부하기는. 그러니까 증권사가 추천해주는 해외 ETF를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ETF를 골라서 투자하면 되겠다. 보니까 뭐 하나금융에서 추천하는 국내외 주요 포트폴리오, ETF 포트폴리오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사면 돼요. 이게 코드예요. 우리 주식 코드처럼. 이 코드. HTS 가서 이 코드 치면 딱 뜹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주식형, 뭐 대형주, 은행주, 기술주, 뭐 아태 선진 주식, 이머징 주식. 이 코드만 치면 나오잖아요, HTS에서. 그거 그냥 사면 돼요. 배당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이런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다. 뭐 유럽 배당주, 이머징 배당주, 글로벌 배당주. 뭐 나는 안정 투자를 바란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익률은 낮겠죠. 대신 안전한 거, 뭐 물가 연동체라든가 MBS, 시니어론, 크레딧, 달러 인덱스, 뭐 배당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는 그냥 뭐 코드만 치면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금융투자가 추천하는 국내외 주요 ETF 포트폴리오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면, 스타일별로 좀 살펴보면, 뭐 글로벌 아까 주식형 있잖아요. 글로벌 주식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 지수.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덱스 200, 코스닥 150 그런 거 해외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지수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 대형주, 미국 은행주, 미국 기술주 뭐 이런 종목. 뭐 수익률은 옛날 거니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태평양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주식, 뭐 이머징 주식 이런 종목을 코드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투자하는 유망하게 보는 그 글로벌 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배당 투자형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미국 배당을 많이 주니까요. 배당 정책이 좋으니까 뭐 배당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당 투자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정 투자형 있죠. 채권이라든가 통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 물가 연동체, MBS,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변동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HTS 들어가서 이 코드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하나금융에서 추천하는 이제 국내외 해외 ETF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거니까 증권사 보고서 들어가서 사셔도 되고 여러분이 연구해서 사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ETF는 워런 버핏이 극찬한 상품이에요. 미국 증시 자체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한다. 그 얘기죠. 미국 지수를 좋게 보는 거겠죠. 자, 그렇게 워런 버핏이 극찬하고 있다. 미국 증시 ETF에 투자하고 수십 년 그 투자를 유지한다면 국채 혹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좋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2020년 5월 2일 날 주주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중심에도 ETF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상반기 거래대금 상위가 ETF였어요. 동학개미들이 산 종목 중에.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